때문에 제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증거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저희 보도는 더 탐사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 문서를 저희가 처음으로 입수를 했어요. 아마 일본 외무성 기밀 문서가 공개되는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건을 보시면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문서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기밀 문서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 문건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일본 외무성까지 나서서 문서를 공개하고 난 뒤에 물론 한 2시간 정도를 뜸을 들였는데 굉장히 긴박하게 오늘 일본 외무성과 주한 일본 대사관이 오늘 움직였을 겁니다. 네. 아주 단담이 서늘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IAEA가 지난 7월 4일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핵폐수 방류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뭐 국제안전규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본 내 속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제출이 됐는데 그 종합보고서도 사실은 조르세티에서 그 내용이 대부분 일본 정부에서 수정,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6월 하순경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왔죠. 또 상당 부분 또 맞았죠. 그게 맞아떨어진 게 사실은 저희도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7월 4일 보고서 나오자마자 확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7차례, 8차례 메일을 통해서 조르세티 제보 내용은 대부분 신뢰할 만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저희가 힘주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을 먼저 일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비정상적인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알고 봤더니 이 핵폐수 투기 계획 둘러싸고 일본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7월 중순에 일본 정부가 이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이 탱크 4군데의 오염수 탱크를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도쿄전력에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이 탱크는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 알프스를 돌려서 이제 처리를 한 처리수인데 뭐 그런 탱크를 꼭 집어서 조르세티가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J1 탱크는 일본 외무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칫덩어리 같아 보입니다. IAEA 보고서가 발표된 후의 측정 결과라는 게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IAEA 최종 보고서에서는 저런 농도에 대한 검증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도쿄 전력이 제출한 농도 수치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고 넘어갔던 거죠. IAEA 최종 보고서는 사실상 부실한 보고서다.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정 결과도 저렇게 기준치를 3만 배가 넘는 바다에 투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사실상 생체 테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전 인류를 상한.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 때문에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투기 계획의 실행을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저 폐수를 지금 투기하기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양 방류가 34억 엔이라고 가장 싸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34억 엔이라는 건 바다에 투기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이유가 앞으로 30년 동안 언제든지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을 고민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 평형수로 버리는 구체적인 얘기가 언급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제 핵폐수에 대한 위험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건데 전 세계의 위험을 전가하기 전에 일본 연안이 지금 이제 쑥대밭이 될 그 위험의 개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일본 정부는 선박 평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워서 사실 경악하게 만들었던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내용이에요. 폐용수가 그 일본 바다 앞바다에 오염된 물질들을 다 전 세계로 퍼뜨릴 거다라고 했던 건데 이건 오히려 역이용해서 우리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겠다. 정확한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국제적인 범죄 행위. 방법이 나오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앞에 있는 바닷물을 퍼다가 그 옆에 항구로 퍼다 나르면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오염 물질의 양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그 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염수가 나오면 그걸 이제 빨아당겨서 딴 데로 이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송하는 데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중간에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 그리고 위에 소마항
그리고 오나하마항이라고 딱 붙어있는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 소마항이나 오나하마항은 꽤 큰 항구로 보여요. 그 위성 사진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봤더니 LNG선, 화물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석탄을 실은 화물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정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0만 톤급 이상 배들이 와서 정박을 하는 데다 보니까 평형수도 당연히 많이 싣겠죠. 이 두 항구를 선택한 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제일 가까운 두 항구고, 그리고 6만 톤급 이상의 이제 평형수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국제 화물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기 때문에 저기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저 배들은 다시 평형수를 채워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저런 이제 파렴치한 범죄 행각인데요. 선박 평형수로 물을 희석시킨다는 얘기를 보시면 방출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방출구가 여기에 흩어지게 되면 이제 후쿠시마 항이 완전히 오염이 될 거잖아요. 진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배들이 그 물을 쭉 빨아당겨가지고 가버리면 후쿠시마 항은 그나마 깨끗해져. 근데 전 세계가 더러워져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보도를 했을 때는 이 6만 톤의 평형수를 실을 수 있는 배들을 접안을 시켜놓고 그 배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오나마항이나 소마항이 그 주변에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화력 발전소가. 그러면 이제 큰 배들이 많이 LNG선이라든지 석탄 화물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6만 톤급의 평형수를 실을 수 있는 큰 배들이 많이 다니는 항구이기 때문에 퍼다 나르면 자연적으로 퍼지게끔 이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네. 이 화물선들의 평형수 교환을 하는 게 원래는 육지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서 그리고 수심도 한 200m 깊이 되는 데서만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럴 만한 수역이 없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항이라든지 남해 쪽의 항구로 들어와서 바로 항구에서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선박으로 핵폐수를 나르겠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류가 이렇게 태평양을 한 바퀴 쫙 돌아서 네. 4년이 지나야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선박 평형수로 나르기 시작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날. 6만 톤 정도 평형수를 싣는다 그러면 네. 하나가 1000톤이잖아요. 그럼 60개 탱크 분량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에 책임을 안 지고 전 세계로 이걸 뿌리려는 계획을 악랄하게 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조르세티가 다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취재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조르세티의 이 제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조르세티가 정말 힘들게 그 증거를 건져낸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사실은 좀 이건 좀 집중을 해야 될 방송인데. 최 기자님께 평형수 계획에 대한 핵심 증거입니다. 외교부의 기밀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방에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핵폐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위해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조르세티. 저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계획 자체는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이걸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싶은데 이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증거가 있으면 혹시 달라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이걸 보내왔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 내부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첨부 파일로 보내왔죠. 기밀 문서입니다. 일본 외무성 비밀 문서가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마도 일본 외무성 개성 이래 일본 정부가 만들어진 일이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확보된 날부터 계속 이제 전직 외교관들로부터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전문가분들 물론 이제 가장 먼저 박사님한테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간략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것이 분명한 어떤 지시로 남기는 그런 문서로 딱 느꼈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한 장짜리 문서에 과연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길래 저 덧탐사가 저렇게 뜸을 들이나 생각하실 텐데요. 정말 몇 줄 안 되는 저 내용이긴 하지만 저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형식이
과연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가 쓰는 문서 형식인가부터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기호들이 있잖아요. 뭐 문서 번호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형식적인 면에서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위에 보면 전신이라고 써 있어요. 팩스죠. 네. 일본은 이메일이나 이런 거보다도 제일 많이 쓰는 게 팩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보통 일반 가정용 팩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본부에서 제외 공간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낼 때는 두 가지 외교 행랑을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전신을 이용을 팩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 팩스는 암호기가 있습니다. 문서를 보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순간 이제 암호가 걸려서 제외 공간으로 가고 제외 공간에는 또 암호 해독기가 있어서 이제 암호를 이렇게 풀어요. 인코딩, 디코딩 거죠. 네. 중간에서 하이제킹 당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가 없게. 그렇군요. 오른쪽에 보면 취급주의라는 글씨가 또 크게 보여요. 취급주의. 전직. 외교부 동북아과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이제 베테랑 외교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찝어주셨는데 일본의 이제 공문서 그 비밀 분류 체계는 3단계로 되어 있답니다. 극비, 탑 시크리트 문서, 극비. 그다음에 비, 비밀. 예, 그다음에가 취급주의.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외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문서 비밀 분류는 우리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급 비밀 문서, 2급 비밀 문서, 3급 비밀 문서 그 밑에가 대외비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구하는 이 취급주의라고 하는 문서는 이제 우리 외교부로 치면 3급 비밀과 대외비 중간 정도, 네, 그 정도에 해당되는 문서로 보면 된다. 자, 그리고 요 위에 보면 보존 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레와 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 되죠. 12월 31일까지로 보존 연한이 약 대략 한 3년 정도거든요. 네. 3년 정도면은 우리로 치면 대외비로 분류되는 문건으로 이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문서예요. 네. 그러면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느냐라는 날짜가 여기 나옵니다. 2023년 7월 28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간 이런 표시가 있고 밑에 아북 1이라고 되어 있죠. 아북 1. 일본 외무성에 동북아 1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한국 담당하는 부서예요. 우리 외교부에도 동북아 1과, 2과가 있죠. 네. 동북아 1과는 이제 아마 일본, 2과가 중국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본성발 돼 있죠. 그리고 본성이라고는 이제 외무성 얘기하는 외무성 거죠. 얘기하는 외무성 거죠. 본부. 한국착이라는 것은 바로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주한 일본 일본 대사관을 대사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외무대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성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누가 받았는지는 그 다음 요 옆에 있습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 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하야시 외무대신의 이름으로 주한 일본 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한테 보낸 문서다. 네. 혹시 이게 뭔가 싶었더니 상성이에요. 서로 상자에 별 성자에서 상성, 아이보시. 그다음에 여기 효일, 고이치. 큰 대자에 대사관 할 때 대사.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서 번호가 2238호 취급주의 문서라고 나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 번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조된 문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 문서 번호를 저렇게 선명하게 쓸 이유가 없죠. 이것도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월 8일에 IAEA 보고서 발표 나흘 뒤에 도쿄전력이 핵배수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했던 날짜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조로세티는 이제 저희 최초 이제 그 제보 메일에서는 7월 중순경에 그 오염도를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공문서에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돼 있어요. 7월 8일 날 측정을 했고 측정할 거.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는 7월 중순경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서를 보시면은 제일 큰 글씨가 바로 이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외무아북 275 741 이게 뭔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외무아북 외무성의 동부가 일과에서 작성한 문서고 아마 275 741은 아마 위변조 방지용 어떤 문서 숫자 코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문서가 유출됐을 때 어디서 이 문서가 그 유출됐는지 저 번호가 붙은 문서는 유일하게 저거 하나일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문서관리대장에는 기록이 되겠죠. 저게. 아무튼 이 275 741을 보면
외무성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고유 그 코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외무성이라고 작게 써 있고요. 001/001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게 1페이지짜리라는 한 페이지짜리. 조금 전에 동부가 일과라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직 구성도를 살펴봤습니다. 아시아 대양주국이라는 국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과가 있는데 동부가 일과가 한국이고요. 동부가 이과가 북조선, 북한입니다. 동부가 일과가 이제 일본식으로 줄여서 아북 1. 아북 2 이렇게 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보시 고이치라는 사람을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취급주의, 우리가 지금 대외비 문건을 보낸 건데요. 자, 문서 내용을 한번 보죠. 문서 제목이요. 알프스 처리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러스트 수, 선박 평형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7월 8일 도쿄전력은 제1 탱크군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7핵종 및 트리튬의 방사능 농도는 기준을 대폭 초과하여 기준치의 3만 배에 달했다. 여기에서 이제 3만 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주요 7핵종 및 트리튬, 그러니까 삼중수 얘기를 하고 있죠. 7개 핵종을 주로 관리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특히 삼중수소는 관리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7개 핵종 및 삼중수소의 기준치 최대가 초과되는 게 3만 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핵종이. 이 공문에서 보면 어쨌든 7월 8일이면은 IAEA가 보고서를 발표한 게 7월 4일이란 말이에요. IAEA 보고서 발표 4일 뒤에 도쿄전력이 측정한 오염도 조사에서 기준치 3만 배. 모든 주요 핵종이 다 기준치를 대폭 초과한 걸로 나온 거죠. 저거에 3만 배 정도 희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300만 톤이 되는 거예요. 300만 톤. 탱크 1000톤에 있는 오염수를 버리기 위해서는 100만 톤을 물을 섞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탱크에서도 우리가 알프스를 처리해서 이게 오염도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정도로는 걸러졌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제1 탱크군에서는 이건 아예 걸러지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해묵은 골칫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이 제1 탱크는. 이 결과에 대해서 환경성은 밸러스트 수를 제한했다. 이 밸러스트 수가 바로 선박 평형수를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준치에 3만 배가 검출이 됐다. 7월 8일 날. 그리고 이걸 환경성이 제한했다. 근데 이러한 이 엄청난 내용들이요. 이게 1급 비밀, 2급 비밀이 아니고 이게 취급 주의, 우리로 치면은 한 3급에서 대외비 사이 정도 있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걸 이렇게 비밀로 대외비 정도로 분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같은 사실들을 일본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뭐 고위급 관료들 같은 경우는 다 안다는 얘기죠.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외교부가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철저한 무능인 거고요. 알고도 이걸 지금 묵인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뭐 이거는 사실상 범죄를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해양 방출이 개시가 된 후에 화물선은 해저 터널 앞에서 처리수를 선박 평형수로 주입하고 후쿠시마 현의 오나하마항과 소마항에서 평형수를 교환한다. 이것에 의해서 알프스 처리수의 희석을 가속시키고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 내용도 매우 놀랍습니다. 조르세티가 얘기했던 것은 양이 더 많아요. 디테일한 정보를 조르세티가 갖고 있고 평형수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 정부에 이제 전달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국 정부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 라고 이제 지금 재료를 준 건데 마지막에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발이 예상된다는 얘기는 조르세티의 7번째 메일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건 지시사항 같아요. 네, 설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 반발이라는 게 이 대중 여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이가 또 투슬거릴 텐데 아니면 외교부에서 투슬거릴 텐데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일본 외교 문서
내부에서만 쓰는 외교 문서를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그 과거에 외교부를 좀 출입을 하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외교관들은 좀 몇 분 제가 좀 압니다. 네.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물어봤거든요. 네. 모처럼 귀중한 자료를 보내셨는데 제 답은 제가 무슨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쪽 문서를 그렇게 그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로로 갔는지 모르지만 나왔다면 거기도 이제 취급주의로 돼 있는데 우리 같으면 대외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건 보안 사고거든. 그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물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문서로 그대로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그대로 날 것으로 혹시 한국 언론에 난다면은 일본에서는 아마 책임 부인하겠죠. 그 책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부 문제 색출하겠죠. 처벌하려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된 이렇게 크게 숫자 적혀 있는 번호가 있잖아요. 이로 나가는 거, 그거는 뭘로 보이나요? 그게 이제 위조 방지 내지는 진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그게 숫자로 나가게 되면 아, 이거 어디서 생산되고 언제 어떻게 생산된 거다라고 단서 잡기가 쉬운 걸 거예요. 결국 자기 차원에서 이걸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보안 사고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지요. 저한테 기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를 쓰면 일본 외무성에서 아마도 확인은 해주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벌집 쑤신 듯 아주 발칵 뒤집을 것 같다. 색출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이후로 한 2번 정도 다시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내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오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 조세티 신원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세티는 이 그 제보를 하면서 설령 이제 자신이 오픈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자기가 세상에 알려야 된다.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이 문서가 진짜라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를 우리가 보여줬을 때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문서를 주한 일본 대사관에 들고 가보자. 네, 저는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저희에게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문서를 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문서 택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시민들은 더 그때 오셨었잖아요. 아니,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게 서류는 저희가 직접 안 받고 우편으로 보내주면 받는다고. 아니요, 제가 직접 배달까지 온 겁니다. 무조건 우편으로 붙이셔야 된다고. 워낙에 급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달을 온 거예요. 급하더라도 저희가 규칙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도 최소 전달을 해주실 수 있죠. 아니, 저희는 못 받아요. 왜 못 받으세요? 못 받아요. 지금 문서를 안 받겠다는 것도 참 고약한데요. 문서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볼란다 이거죠. 규정을 정확하게 지킬 거면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야죠. 저거 우리도 갖고 있으니까 안 받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 그 안에 뭐 들은지 안다. 이미 갖고 있다 우리는. 다행히 언론 담당관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메일로 먼저 이제 일본 대사관 쪽에 공문을 보내고 이미 공문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한 거죠. 제가 인포 그 메일로 지금 이제 그 공문을 하나 지금 보내드렸어요. 혹시 그 지금 열어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인포 메일을 직접 못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긴박한 사연이라서 네.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건데 일단 그 공문 내용은 일본 외무성에서 그 아이보시 고이치 그 대사한테 이제 직접 보낸 공문인데요. 한 장짜리. 일본 외무성에서요? 그 내용은 후쿠시마 그 이제 오염수 방류 그걸 이제 대형 선박에 이제 그 평형수로 실어서 이제 방류한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게 이제 한국의 아무래도 반발이 예상이 되니까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입니다. 좀 잘 안 들려서요. 네, 지금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이제 외무성에서 보내는 공문 형식이 보면 이제 문서 번호가 있고 문서 번호하고 별도로 이렇게 그 사선 형태로 해가지고 사선이요? 기울어진 선 형태로 해서 일련 번호가 붙잖아요.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일변조를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한 그 번호 있잖아요. 예, 그 번호 일련 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의 진위 여부는 뭐 쉽게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그 공문을 저희가 인포 메일로 지금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한번 그걸 하시고, 저희한테 입장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제가 한 5시 정도에 다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문은 그 좀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입장, 네. 네, 입장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나중에요? 하는 지금 지금 본부랑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본부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부에다가 문서는 전달했나요? 네, 했습니다. 아직 본부에서 연락은 안 왔고요. 네, 그래서 입장을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나중에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생기면 저는 연락. 자기가 바로 확인해줘도 되잖아요. 중앙 일본 대사관. 이게 이제 짧은 대화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문은 받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본부랑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본부는 일본 외무성을 그러니까 얘기하죠. 일본 대사관 차원에서 곧바로 이 문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문서를 일본 외무성 본부에다 직접 보냈냐고 했더니 보냈다고 해요. 보냈다고 그랬죠. 전달할 게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월 28일 날 보낸 문서가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일본 본성에서 확인 금방 되죠. 네. 근데 이분이 확인이 금방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잖아요. 또 문서를 보고 난 뒤에 뭔가 말을 잘 못하고 계속 본부에다가 얘기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때 통화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판단했냐면 비상 걸렸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게 큰일 났구나. 갑자기 7시 반 정도, 7시 20, 정확히 7시 4분이네요. 언론 담당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이 일본 대사관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먼저 전화는 좀 먼저 처음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리콜을 친절하게 네. 해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한참 얘기를 좀 했는데 골자는 이 문서는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허위 문서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내용을 전해왔어요. 네. 그럼 허위라고 얘기하려면 어떠한 근거로 이걸 허위 문서로 판단을 했는지 또 허위 문서라고 봤다고 얘기한다면은 왜 그 즉각적으로 저한테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지 부분 의문점을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단 한 가지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추려봤어요. 네. 처음부터 보죠. 해당 문서는 외무성에서 7월 28일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 보낸 문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 대사관 차원에서도 바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손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받은 거니까. 이거 우리 받은 적 없습니다. 혹은 이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두 번째 통화했을 때 있죠. 그때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국에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이상했다. 그때부터 이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1등 서기관 그 사람은 자기가 다 얘기했잖아요.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얘기하잖아요. 일본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갖다부터 말을 못했어요. 네. 일본 대사관은 오후 3시에 메일이 첨부된 해당 문서를 열어봤고 다시 통화하면서 본성과 이야기 중이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허위 문서라면 곧바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도 외무성과 조율을 거쳐서 허위 문서라고 발표한 경위가 일단 석연치 않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은 오후 5시 외무성과 이야기 중이라고 했고 일본 외무성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 7시 24분으로 최초로 문서를 확인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외무성의 사실 공식 발표는 아니죠. 외무성의 입장이 전달된 것이 7시 24분. 일본 외무성의 담당 부서명 아부길과 수신인 문서 번호,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 번호까지 기재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일단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 문서라고 하면서도 문서 번호 2238호의 진본은 어떠한 내용의 문서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렇죠? 그게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 따로 있다면 그게 뭐에 관한 얘기인지는 얘기를 있었지 않겠냐. 근데 그마저도 얘기를 못한다. 그렇죠?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와 형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거기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냥 아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개연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가 거기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요청해도 일본 외무성의 문서대장 관리 번호는 물론 주한 일본 대사관의 문서관리대장 번호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심지어 일본 대사관이 7월 28일 본성으로부터 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해 줄 의무가 가짜 문서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그냥 허위 문서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저희는 조르세티라고 알려진 인물로부터 그동안 IAEA 보고서, 사전 유출된 보고서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 7월 4일 날 공개된 문서와 굉장히 유사하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증거는 조르세티한테 직접 받은 증거고 사진으로 받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뭐 저희한테 해준 얘기는 그 허위 문서다, 가짜 문서다라고 하는 거 사실 뭐 그거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가짜인데 왜 가짜인지 말을 못 해줘. 그거를 그 한마디를 하려고 4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문서를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본 외무성의 저 정도 해명을 가지고 그럼요. 저희가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보도를 저런 얘기를 듣고 여기서 취재를 중단한다면 사실은 저희 받아쓰기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 보도하는 것도 사실은 언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런 흉계들을 지금 꾸미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한미일 뭐 삼국 정상 그 회담에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뭐 의제에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니고 이렇게 그 일본과 그 미국의 입장에만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정상 회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일본 외무성 기밀 문서 문서 번호가 2238호 문서 이 문서를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는 의미는 핵폐수 투기 문제가 지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 투기 시점을 방류 시점을 제대로 지금 정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문서입니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때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에 기준치 초과하면은 방류 안 한다고 하셨죠? 혹시 7월 4일 이후에 기준치 초과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